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윤상현 소환돼서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이랑 전화한 거 맞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상현이한테 전화하겠다 뭐 이러면서 한 2차례 정도 전화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그 2번 정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과 먼저 통화를 해가지고 김영선 공천 관련 부탁을 들었고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 장제원한테 전화 받았냐 해서 받았다 잘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장제원은 죽었는데 장제원까지 끌어들여 가면서 윤석열이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야. 윤석열이 전화한 거 맞다. 장제원이랑 통화한 것도 맞다. 그런데 나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관위원장이 공천에 관여 안 하면 어떡하죠? 직무유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죠? 자, 그래서 윤상현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는 공관위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김영선 하라는 내용을. 그런데 공관위원들이 회의 끝에 다수결로 김영선이 적합합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인정한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김영선이 지역구가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으로 할 거라고 이준석이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발단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일 새벽 이 의원이 명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경선을 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가 진위 확인을 위해 윤 대통령과 연락을 시도해 통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당선인께서 김영선을 꼭 찍어서 경선을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새벽에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명태균과 윤석열의 전화의 발단은 저 문자의 시작이에요. 이준석이 소위 빨대 역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김영선 되는지 안 되는지 안에 박혀가지고 확인 떠보는 역할로. 근데 지금 윤석열의 주장이 다르잖아. 윤석열은 자긴 김영선 넣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선이라는 얘기를 명태균한테 얘기해서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야 경선이야? 전략공천하라니까 했는데 윤상현은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공관위원들은 전략공천으로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압박을 아무도 안 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윤석열의 의중대로 하려고 했던 거 이준석은 저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본 거죠. 떠본 걸로 던졌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윤상현은 확실히 지금 자기는 원래는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지금 전화 받은 걸 인정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당연히 딸려가야지. 이준석이 지금 자기가 지금 발 빼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것도 웃긴 얘기야. 이준석이 당대표였는데 아니 이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표랑 공관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대. 그럼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기사 찾아보니까 이제 보수지에서도 이준석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엄청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어게인 사람들은 좀 이걸 아셔야 돼. 윤상현이 얼마나 윤어게인을 외치고 다녔습니까? 윤석열 돌아와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윤석열만 치고 자기만 빠지려고 하잖아. 윤어게인 인간들도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 배신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지금 진실의 증언자. 홍준표가 지금 신천지 입당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글은 자기가 윤석열한테 국민 여론에서 이겼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때문에 졌다. 그래서 권성동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의혹을 22년 8월에 이만희를 만나서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썼던 글은 지금 지구당의 당비를 1,000원씩 납부하는 책임 당원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중앙당에 들어와서 지금 침투해 있는 책임 당원은 10수만에 달한다. 그래서 국힘당 자체가 왜곡된 당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이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상황을 좀 전하기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또 정강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강훈의 책임당원 가입하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김재원이 정강훈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그렇죠, 그런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하겠다 막 이런 발언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글에서는 윤희석 국힘 전 대변인이 방송에서 책임당원이 되려면 3개월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요. 그 당시 1개월 당비 1,000원만 납부해도 투표권을 주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신천지가 책임당원을 가입해서 7월부터 9월 동안 그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당원이 19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만희를 8월에 만났던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21만 표를 받아서 홍준표를 크게 앞섭니다. 21만 표 중에 19만 명이 만약에 입당을 이 시기에 해서 윤석열을 뽑았다? 그럼 신천지가 당선시킨 거예요. 네. 당원들은 다 홍준표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거 윤석열이 어떻게 11만 명을 가입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홍준표는 대선 후보를 뺏긴 거예요. 대선 후보를 뺏겼고 이 당시 국힘당은 대선 후보 경선 자체가 아주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돈을 다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홍준표는 좀 힘내주시고 뭐 정계 은퇴한다고 하더니 논평가로 바뀌었나 봐. 네. 내부 고발자로. 네, 내부 고발자인가요? 네. 네.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관련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네. 다루긴 했는데 너무 열받잖아. 이메일로 취소당하고 지금 막 어디야? 스코틀랜드? 스톡홀름에 있으니까 어. 뭐 와볼 테면 와봐 이렇게 해서 또 부랴부랴 스톡홀름 가고 아,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집까지 찾아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 모욕을 주고 굴욕감을 안겨주고 백기투항을 해라.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 쫓아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의 인내심 괜찮아? 이런 걸 계속 시험하면서 이건 우리한테 모욕이라니까. 네, 모욕을 진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 이 모욕을 니네가 견딜 수 있는지 해봐라. 국민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길들이겠다. 이게 단순히 경제 수탈의 측면만이 아니라 향후 이재명 정부의 임기 동안 미국이 바라는 대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지금 완전히 길을 꺾어놓겠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를 잘 해나가야 되는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기능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외교라든지 그쵸.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권자의 의지를 받들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에 우려 지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상호 호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까? 네. 지금 이 협상의 어디에도 미국이 우리를 존중은커녕 상호 호혜로 접근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없죠. 이건 강탈입니다. 강탈. 그래서 저는 이 입장의 문제점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시시각각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미국의 일개 관리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어떻게 모욕하는지 시시각각 느끼고 있는데 상호 호혜적인 의지를 확인했다니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교적 수사로 쓴다면은 매우 유감이다. 이 정도는 내줘야죠. 네. 항의는 아니더라도 매우 유감이다. 이건 외교적 결례다. 이 정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지점은 협상 내용을 정확히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문제야 진짜. 왜 내용을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에서만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트럼프의 SNS 그리고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분명한 협상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입장은 뭐냐? 관세 25%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요구들에는 어떤 입장으로 임하고 있냐? 이게 명확히 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면 합의가 되는 거죠. 네,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뭐 대통령실의 누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자꾸 간간히 흘러나오긴 하지만 주요 대응책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상 내용을 공개를 해야지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일치해서 일심 단결로 싸울 수 있는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이건 무리잖아. 이걸 왜 요구해? 라고 싸워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면에서 따로 합의해버리면 네, 이거는 국민을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방관자로 그다음에 정부가 정한 걸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객체로 만드는 협상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하기 위해 일본에게 계속 제스처를 보내는 걸로 보여요.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지금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외교부 장관들이 미국을 먼저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 있잖아.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굉장히 이례적인 이것도 일인데 독특하네요. 네, 왜 방문을 하냐? 첫 통화도 지금 일본 외무상이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는 반일 정권이야. 한미일 동맹이 부정적이야. 이런 인식을 미국이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맞서서 아니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일본과 군사동맹 못한다 자위대랑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반일 정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지금 계속 일본과의 어떤 이런 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미국 먼저 꼭 찾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게 만족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일본 먼저 가겠다는 소리였는 배신감이 지금 너무 크게 듭니다. 아 그러네요. 방문한 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근데 중요한 건 이 배경이야. 배경이 뭐냐면 중국 대만 전쟁에 한미일이 협력해서 군사적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그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을 만나러 가는 게 아주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대일 외교와 뭐가 다르지? 네. 이런 의문이 든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도 계속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지점인 거고요. 그래서 대응 기조를 좀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안달이 나서 미국이 똥개 훈련 시키는 대로 쫓아다녀서는 절대 국익을 수호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불을 놓으면서 맞서야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외교를 하고 있을까? 저는 결정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 지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대외 관계를 자주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힘보다 미국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들보다 미국을 더 믿고 우리 국민들보다 미국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대외관계가 좀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주권 정치 이것을 철저하게 견지해야지만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또 견지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좀 어려움과 손해도 감수해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국민을 믿어야 돼.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그 어려움과 손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정부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미국의 없죠. 이해와 요구와 대한민국의 이해와 요구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국한테 계속 어필할 수밖에 없고 그럼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협상판을 우리가 먼저서 파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손해를 일정 기간 보더라도 안고 가겠다라는 결심까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믿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같이 네. 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